여러분, 만약 지구가 지금의 안정된 궤도를 벗어나 우주를 떠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돈의 태양계. 태양계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의 과정들을 이론으로 정립했습니다. 정립된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천문학 및 물리학에서부터 지질학 및 행성과학까지 여러 학문 영역을 하나로 모아주었습니다. 태양계 생성 이론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지만 근대적 이론의 틀을 갖춘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초기 태양계 행성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궤도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1950년대에 우주시대가 열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계 행성이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태양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더욱 다듬어지게 됩니다. 지구로 전송된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 덕분에 사람들은 태양계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핵물리학의 발전은 항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켰고 항성의 탄생 및 궁극적 최후에 관한 이론 수립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구름의 일부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붕괴한 질량 대부분은 중앙부에 집중되어 태양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물질은 행성, 위성, 소행성 및 다른 태양계 천체들을 형성하게 될 얇은 원반 모양의 원시 행성계 원반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더 많은 행성이 있었지만 일부는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격렬하게 진화했습니다. 많은 위성은 자신들의 어머니 행성 주위에 형성되어 있던 가스 물질과 먼지에서 생겨났습니다. 반면 일부 위성들은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포획되거나 또는 천체끼리의 충돌로 생긴 파편이 뭉쳐서 생겨났습니다. 천체끼리의 충돌은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이며 태양계의 진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바뀌며 행성들끼리 서로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성의 이주 현상은 태양계 초기 진화 때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거나 거대한 떠돌이 행성이 태양계에 접근한다면 그 강한 중력으로 인해 지구의 궤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 이탈 시나리오. 영화 유랑지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태양계의 태양이 점점 확장하면서 적색 거성화되고 지구에 온갖 재해가 발생하면서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구 곳곳에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곳에 행성 추진기를 건설하여 지구를 직접 항해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옮깁니다. 지구를 광속의 0.5%까지 가속한 다음에 1300년간 활주하고 마지막 700년 동안은 감속해서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계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류는 이곳에서 새로운 항성인 알파 센타우리를 공전하며 새로운 항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과연 실제로 지구를 태양의 궤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작은 천체인 소행성은 이처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원자력으로 구동하는 엔진을 발표합니다. 이 엔진을 로켓에 실어서 소행성으로 보낸 다음 엔진을 소행성에 고정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행성에 비해 지구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요? 영화 유랑지구의 설정에서는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 무려 10,000개의 엔진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인 존 엘리엇은 17년 동안 지구가 목성 근처까지 이동하려면 초당 10km의 델타5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10km의 델타5의 힘을 얻으려면 엔진 하나당 무려 1조 1339억 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우리가 예상해 보고자 한다면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세턴5 로켓의 1단 엔진인 F1 엔진의 추진력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세턴5 로켓의 F1 엔진은 인류가 만든 단일 노즐 액체 연료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인데요. 이 엔진은 고작 150파운드의 추진 정도밖에 내지 못합니다. 이 엔진의 추진력을 기준으로 지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려 16억 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지금 당장으로는 지구를 궤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계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알던 살기 좋은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대륙 전역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대기마저 얼어붙습니다. 지구의 공기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태양의 빛마저 희미해지며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 그렇다면 과연 태양계를 이탈한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하에 특수보호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곳에서 극소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심해의 열수구 근처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미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지구를 되살릴 방법. 지구의 환경에 따라 테라포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지구의 대기 및 온도를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테라포밍을 통해 다시 지구의 환경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항성을 공전하지 않는 지구의 테라포밍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이 지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테라포밍으로 지구의 환경이 안정화되었다 하더라도 안정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영화 유랑지구에서처럼 충분한 기술이 있다면 지구를 새로운 항성계로 이동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죠.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면 생존이 극도로 어려워지지만 우리 인류는 기술과 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등 우주재해 속에서 과연 미래의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인류가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